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색을 구별하고 거리를 인식하며 우주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빛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을 뛰어넘고 우주의 법칙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빛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속도를 넘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무언가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즉, 빛보다 빠른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대 과학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과거로 갈 수도 있을까요? 혹은 우주를 단숨에 가로질러 다른 별로 순간이동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빛보다 빠른 존재가 이미 우리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빛의 속도와 그 너머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도 태양빛 덕분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 바닷속 미생물들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흡수하며 살아남았죠. 이 과정에서 광합성이 시작되었고 산소가 만들어졌으며 결국 지구는 오늘날처럼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 전 초기 인류가 등장합니다.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빛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빛이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맹수들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빛이 없는 밤은 두려움 그 자체였고 오직 태양이 떠오를 때만이 안전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이 불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불은 인류에게 밤에도 볼 수 있는 빛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추위를 피하고 음식을 익히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즉, 불의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류가 빛을 스스로 통제하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불과 함께 문명을 만들었고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횃불에서 양초, 석유 램프를 거쳐 전기 조명까지 우리는 점점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빛을 단순한 조명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탐험하는 도구, 데이터 전송의 매개체, 심지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빛은 단순히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과거의 인류가 태양빛을 기다리며 밤을 견뎠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빛을 이용해 우주의 비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빛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철학과 과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늘 당연하게 빛을 보고 느끼지만 빛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존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빛은 우리의 눈에서 나와 세상을 비춘다. 즉, 우리는 눈에서 빛을 내뿜어서 사물을 본다는 것이죠. 이제 보면 다소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때는 과학적 장비가 없었기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과 프톨레마이오스도 이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의 생각대로라면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도 우리는 주변을 볼 수 있어야 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에 결국 이 가설은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는 빛은 신이 준 특별한 힘이며 즉각 퍼져나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와 이븐 아라이삼 같은 학자들은 빛이 전파되는 것이며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빛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은 이후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결국 과학자들은 빛이 유한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세기 덴마크의 천문학자 올레 레먼은 목성의 위성 이오가 일정한 주기로 목성의 그림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시간과 실제 관측 시간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걸 발견했죠. 레먼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빛이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아이작 뉴턴, 크리스티안 하위언스, 제임스 맥스웰 등의 과학자들이 등장하며 빛의 정체에 대한 연구는 더욱 심화되었고, 마침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존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대인들은 빛을 단순한 신비로운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빛을 통해 우주의 탄생, 시공간의 본질, 심지어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속도에 익숙합니다.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왔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속도도 빛의 속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란 정확히 얼마나 빠를까요? 빛의 속도는 초속 2억 9,979만 2,458m, 약 30만 km/s. 이 숫자만으로는 얼마나 빠른지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빛은 단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10억 8천만 km를 이동합니다. 1년이면 무려 9조 4,608억 km를 날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더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탈 것들과 비교해 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KTX로는 약 2시간 30분, 자동차로는 약 4시간, 빛의 속도로 간다면 단 0.001초, 눈 한 번 깜빡일 사이에 도착하는 것이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객기 약 45시간, 국제우주정거장 약 90분, 빛 단 0.13초.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은 어떨까요? 아폴로 11호는 빛보다 7,500배 느림, 파커솔라 프로브는 빛보다 430배 느림. 이제는 더 큰 우주의 기준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태양계는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조차 느리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약 8분 20초. 즉,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는 태양의 모습은 8분 전의 모습입니다. 만약 태양이 지금 사라진다면 우리는 8분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렇다면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빛이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약 5시간 30분. 태양이 지금 꺼진다면 명왕성에서는 5시간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조차도 명왕성까지 가는 데는 반나절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정도로 태양계는 넓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태양계 바깥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빛의 속도로 이동해도 4년 2개월이 걸립니다. 만약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도 약 6,300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의 중심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약 25,000년.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25,000년 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즉, 지금 우리가 보는 은하 중심의 모습은 25,000년 전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은하가 아닌 가장 가까운 다른 은하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빛의 속도로 250만 년. 즉,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서 바라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빛은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출발한 빛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주의 광활함과 시간의 상대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은 과거의 기록이며 지금 우리가 보는 별 중 일부는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빛보다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할지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체든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해진다. 즉, 빛보다 빠르게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조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이 느려지는 시간 팽창 현상이 발생합니다. 만약 빛의 속도의 99%에 도달하면 어떨까요? 우주선 안에서는 1년이 흐르지만 지구에서는 7년이 흐르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보다 미세하게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빛의 속도를 완전히 넘지는 못해도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초강속 우주선을 타고 은하계를 넘나드는 장면을 흔히 봅니다. SF 세계에서는 빛보다 빠른 이동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대 물리학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는 SF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이론이라는 점이 흥미롭죠. 이 개념은 멕시코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에르가 제안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없지만 공간 자체를 구부리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알쿠비에르 드라이브라는 개념입니다. 이 방식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음의 에너지를 가진 특수한 물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으로는 이런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죠. 만약 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빛보다 빠른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웜홀은 우주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초고속 통로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대신 우주의 구조를 비틀어 먼 거리를 단숨에 이동하는 것이죠. 이 개념은 상대성 이론에서도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웜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인류는 웜홀을 만들거나 통과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등장하는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가 양자 얽힘입니다. 두 개의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가 바뀌면 다른 하나도 즉시 바뀝니다. 이 현상은 마치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물리학에서는 이를 이용해 정보를 전송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빛보다 빠른 이동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실현해 왔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비행기가 탄생했습니다. 우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인류가 달과 화성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빛의 속도에 갇혀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과 인식의 속도는 빛보다 빠를까요? 우리는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움직인다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빛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체를 보고 즉시 반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엄청나게 느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경신호 속도는 시간당 약 432km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는 시간당 약 30만 km입니다. 즉, 우리의 신경은 빛보다 250만 배 느리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공을 던진다면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뇌에서 판단한 후 손을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빛이 지구를 수천 바퀴 돌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빛과 비교하면 우리의 신경은 정말 한없이 느리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사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고속 연산이 가능해져 한순간에 수천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억을 순간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무한한 기억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수백만 가지 경우의 수로 시뮬레이션하여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1초 동안 고민하는 문제를 빛의 속도로 사고한다면 어떨까요? 그 고민이 끝나기 전에 우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만큼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빠른 사고 속도가 과연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느리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어쩌면 생존에 최적화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초고속 캐릭터인 영화 플래시를 보면 그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며 벽을 통과하고 심지어 시간을 되돌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플래시처럼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벽을 통과하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일이 가능할까요? 플래시는 빠르게 움직이며 세상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적 연출이 아니라 상대성이론에 의해 실제로 가능한 현상입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시간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멈춰있는 사람에게는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눈앞에서 날아가는 총알이 마치 공중에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고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려 하면 어마어마한 마찰열과 충격파가 발생할 것이고 그 힘을 견디지 못하면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래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드라마에서는 그가 스피드 포스라는 특수한 에너지를 이용해 공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스피드 포스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래시는 빛보다 빠르게 달리면서도 가볍게 움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입자 가속기에서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켰을 때 전자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즉,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려 한다면 우리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질량이 무한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한한 질량을 가진 상태에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는 그만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플래시처럼 질량 증가를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도 가벼운 몸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플래시는 빛보다 빠르게 진동하며 벽을 통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양자 터널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은 벽을 통과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물리학적으로도 관측된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처럼 거대한 물체가 같은 방식으로 벽을 통과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플래시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을 역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과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여행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더 상상을 확장해 볼까요? 물리학자 닉 보스트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빛의 속도 제한이 실제로는 컴퓨터의 프레임 속도 제한과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의 구조를 이해하고 프레임 속도를 조작할 방법을 찾는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리법칙을 초월해 사고하고 심지어 현실을 변경하는 능력까지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빛보다 빠르게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느리고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빠르게 사고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빛과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 너머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빛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시간을 인식하며 우주의 비밀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더 빠르게, 더 멀리 가고 싶어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갈 수도 있고 순식간에 우주의 끝까지 도달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늘 불가능해 보였던 한계를 극복해왔습니다. 워프 드라이브, 웜홀 여행, 양자 얽힘, 블랙홀의 비밀 등 우리는 여전히 빛의 속도를 초월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찾지 못한 새로운 물리 법칙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미 우주의 어딘가에서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인류는 언젠가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빛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빛을 초월하는 존재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